무한의 부를 창조하는 잠재의식의 힘. 부의 초월자 제39장. 부는 내 주변 곳곳에 충만하다. 부는 내 주변 곳곳에 널려 있다. 아무리 크게 숨을 쉬어도 공기는 항상 넘쳐나는 것처럼 어디에나 있고 부족함이 없다. 부를 바다에 비유할 수도 있다. 바다에 컵을 들고 가서 물을 뜰 수도 있고 병을 들고 가서 물로 채울 수도 있다. 어떤 용기를 가져와서 물을 떠도 바닷물은 쉽게 줄어들지 않는다. 물은 얼마든지 있다. 충만한 부와 의식적으로 하나가 되는 순간 모든 박탈감과 결핍을 극복할 수 있다. 크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비롯한 많은 것이 넘쳐난다. 내 안에 무한한 창조력이 살아 숨쉰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나의 즐거움과 경험의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나의 몫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는 게 아닌지 걱정할 필요도 없다. 무한한 원천에서 창조력을 끌어쓸 수 있기 때문이다. 무한한 보고는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다.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실수는 진정한 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외부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다. 내면에 창조력이 있는데도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소유물, 조건에 마음을 빼앗긴다. 한 사업가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그는 가난이 미덕이라고 배우며 자랐다고 했다. 그러나 잠재의식에 새겨진 이 미신이 개인적인 안녕을 해치고 사업 확장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걸 알았다. 나의 강연을 들은 후 그는 매일 3-4번씩 가난이 미덕이라는 미신을 버리는 확언을 했다. 이 확언은 아름다운 진리를 담고 있을 뿐더러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 결과 점포 3개를 더 열었으며 점포를 관리하고 운영할 직원을 25명 더 고용했다. 단순히 마음의 방향을 바꾸고 풍요로운 정신을 길렀을 뿐인데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부의 기회는 널려 있다. 우리는 우주의 시대에 살고 있다. 초음 속 제트기가 발명되고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 개발되었으며 우주 여행도 갈 수 있다. 과학, 예술, 의학, 산업 분야에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혁신이 이루어지고 날마다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발견된다. 항공산업은 급격하게 성장해 수천 명, 아니 수백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것이다. 다른 행성으로 여행 갈 날이 머지 않았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기회는 넘쳐난다. 그러니 생명의 파도에 몸을 맡기고 물살을 거스르려 하지 마라.
부의 법칙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열대지방에서 매년 땅에 떨어져 썩는 과일의 양은 전 세계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큼이라고 한다. 자연은 한없이 풍요롭고 넉넉하다. 무언가가 부족해진 이유는 자원이 올바르지 않게 분배되고 자연의 풍요로움을 남용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나는 자원만 봐도 그렇다. 목재와 돌, 시멘트, 철, 강철 등 건축 자재는 모든 미국인의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모두가 왕처럼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옷감도 넘친다. 모든 목적을 이룰 수 있을 만큼 눈앞에는 많은 게 펼쳐져 있다. 우주의 만물은 하나의 보편적이고 원초적인 실체로 이루어져 있다. 구리, 납, 금, 은, 나무, 돌 또는 손목시계의 차이점은 핵 주위를 회전하는 전자수와 운동 속도 뿐이다. 이렇듯 온 세상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보편적이고 원초적인 실체다. 내면에 있는 무한한 아이디어의 보고는 결코 고갈되는 법이 없다. 만약 금과 은이 더 필요하면 이미 존재하는 원소를 합성해 만들 수 있다. 필요한 것을 달라고 무한한 지성에게 구하면 무한한 지성은 응답해 준다. 무한한 지성은 사방으로 뻗어나가려는 불변의 성질이 있기에 나를 통해 자신을 더 풍부하게 표현하고자 한다. 이 글을 쓰던 중 한 어르신의 전화를 받았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에게 연금을 받으며 근근히 살아갔던 노부부에게 내 안에 흐르는 불을 찾아내는 학원을 써준 적이 있었다. 그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이 학원을 반복했다. 그로부터 약 2주 후 한 남성이 찾아와 그가 가진 땅에 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그 땅은 집도 물도 없고 우거진 덤불과 선인장밖에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 있었다. 수년 동안 그 땅을 팔려고 노력했으나 관심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우리 회사가 어르신 땅 근처에 전력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기공사를 하려는데 땅을 매입할 수 있을까요? 돈이 안 되던 땅으로 1만 달러를 번 것이다. 이 일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가 요구한 바에 따라 잠재의식이 응답을 준 것이다. 이렇듯 잠재의식의 힘은 너무 깊어 헤아리기 어렵다. 가난이 미덕이라는 미신을 버리는 학원. 나는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무한한 부가 나에게 쏟아지면서 삶의 부와 조화, 영감, 은총, 풍요로움이 넘쳐나리라고 믿습니다. 이를 온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무한한 지성은 모든 방면에서 나를 이끌어주고 풍요로움과 성공, 안녕을 가져다 줍니다. 나는 마음을 활짝 열어 무한한 부를 받아들입니다. 노력한 만큼 번영할 것입니다. 내 안에 흐르는 부를 찾아내는 학원. 무한한 부가 내 삶에서 순환합니다. 눈사태처럼 쏟아지는 무한한 부가 내 안에 흐릅니다.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무한한 부에 감사를 표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 동네에 사는 16살쯤 된 어린 소년이 나를 찾아왔다. 아버지는 대학에 진학하는 걸 반대했다. 아들이 기술자가 되기를 바랐던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했다. 대학에 보낼 돈이 없구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처지가 안 된다. 학비를 대줄 수 없으니 대학 갈 생각은 접는 게 좋겠다. 눈치가 빠른 독자라면 아버지가 왜 경제적으로 어려웠는지 알아차렸을 것이다. 그는 온갖 부족한 점과 한계에 집중했고 돈에 자기 자신을 구속했다. 잠재의식이 습관적인 사고의 본질에 따라 응답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부자처럼 생각하면 부가 따르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면 궁핍한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소년의 아버지에게 풍요로운 느낌을 기르고 모든 종류의 부를 손에 쥐었다는 것을 상상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들로부터 편지를 받는 상상을 했다. 대학에 다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자신을 위해 아버지가 해준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적은 편지였다. 돈이 부족하군. 어떻게 그 돈을 다 댈 수가 있을까? 무엇을 팔아야 할까? 빈털터리가 됐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문장을 끝내기 전 생각을 멈추고 조용히 진심을 담아 다음과 같이 확언해 부정적인 생각을 중화했다. 언제 어디서나 제 모든 요구는 충족되고 모든 것을 마련해 주는 끝없는 원천이 내 안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쫓아내기 위해 1시간에도 30-40회는 반복해야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습관적으로 들던 부정적인 생각이 차츰 사라졌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시는 괴로워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복권에 당첨되었다. 거액의 당첨금으로 모든 빚을 갚았고 마음의 힘을 사용한다면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이 생겼다. 이제 아들은 자신이 선택한 대학을 다니고 있고 아버지는 진정한 부를 발견한 것에 고마워한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어떤 경제적 위기가 닥칠지라도
공포와 불안에 떨지 않을 것이다.